CCTV에서 굉장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1일 저녁 11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호씨 당신만이 압니다 라고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컨텐츠로 참호씨를 좀 찾고 싶습니다. 뭐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묘연해지고 뭐 기억에서 잊혀졌다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아직도 궁금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도 조금 파헤쳐보고, 그리고 의문이 좀 있는 부분,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웬만하면 거의 다 아실만한 사건일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제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굉장히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사진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같이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기로 하고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오늘 던지는 이 키워드들 사이에 과연 어떤 의문점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 의문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2008년 2월 20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거의 10년 전, 거의 9년 전이죠. 한 남자는 계속해서 한 집에 전화를 합니다. 2월 20일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연락이 안 돼서 왜 내 동생이 왜 전화를 안 받지? 내 동생인 김모 씨에게 이 오빠는 계속해서 전화를 봅니다. 근데 왜 연락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3일, 그리고 24일까지. 24일까지도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김모 씨에게 전화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조카들, 딸 셋입니다. 딸 셋에게도 전부 다 전화를 받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걸 사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리가 없는데 라는 느낌 때문에 2월 26일 날 너무 걱정이 돼서 지구대 경찰에다 연락을 해서 아파트 문을 함께 동행해서 문을 열게 됩니다. 집안에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형광등이 조금 깨져 있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만 집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사람의 흔적이 있는 건 맞아요. 흔적이 있네? 그냥 내 전화를 안 받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별 의심 없이 그대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2월 20일부터 시간을 쫙 보냈는데 3월 3일이었습니다. 3월 3일이면 어떤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3월 1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 쉬는 날이죠. 3월 2일이 개학날입니다. 3월 2일날 딸이 학교를 안 나옵니다. 뭔가 이상해서 다음날도 기다려봤는데 3월 3일도 여행을 갔다는 그 아이들이 학교로 나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곧바로 집에 연락을 해봤지만 집도 연락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문을 하게 돼서 결국에 그 삼촌에게까지 연락이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안 옵니다. 처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그 삼촌은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처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냥 뭐 여행을 갔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2월 20일, 2월 26일 날 한번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학교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건 수사의 대상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고 당연히 모든 수사의 기본은 그 집 중심으로 행적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수사를 시작하는데 아파트 CCTV에서
굉장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검은색 옷에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뭔가 연락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날부터 그 모녀가 살았던 집 7층 엘리베이터로 1층 계단으로 큰 가방 4개를 연달아 손수레로 실어 나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누가 봐도 경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은 거죠. 불길한 느낌이 지나가길 바라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래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걸 일단 용의자, 즉 용의점으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 조사가 시작이 되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을 용의자로, 이 사람을 빼면 뭔가 이상한 게 없으니까 그 전까지 집에 들어간 흔적도 다 확인이 되는데 이 이후에 집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실종돼 버렸으니까 그게 바로 힌트였던 겁니다. 이 사람밖에 없다. 느낌이 이상했던 경찰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김모 씨, 현재 실종되어 있는 김모 여인의 일단 원한 관계 및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남자 관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내연남,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하신 상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성분에겐 내연남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인으로부터 이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라는 진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랑 뭔가 알지 않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경찰들도 알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사람입니다. 전 혜택 타이거즈의 타자 이호성 씨였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전직 정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지금 현재 용의선상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다못해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위에 보인 저 CCTV요. 저 CCTV를 이호성 지인들에게 보여줬는데 뒷모습도 그렇고 걸음걸이가 이호성 씨랑 닮았다라고 주변인들이 진술을 합니다. 경찰은 대충 느낌을 잡습니다. 첫째, 이 엘리베이터에 이 세 모녀가 집에 들어간 이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2월 26일 날 오빠가 집에 경찰과 동행해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 이 사이에 그 세 모녀와 김모 씨는 나온 적이 없다. 네 모녀는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중간에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굴까? 유력한 용의자는 단 한 명. 그런데 이 사람의 내연남은 이호성. 이호성은 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띈다. 이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젠 용의자라고 먼저 부르겠습니다. 용의자 이호성입니다. 혜택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선수 출신 사업가입니다. KBO 리그를 은퇴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호성 웨딩홀이라는 이제 웨딩홀 사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속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 사업이 정말 대박이 났다라고 합니다. 왜 대박이 났냐면 일단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웨딩식 이제 자료를 만들어놨으니까 장성호 씨를 비롯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결혼식을 해요. 그거 되게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약 10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3년 정도 사업을 하게 되고 지방에 2호점, 3호점까지 내면서 전성기를 누리시게 돼요. 운동선수로 그만둔 사업가 변신으로서 완벽한 사업가로서의 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좀 중요해요. 2005년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은데 실내 화상 경마장 사업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약간 스크린 골프하고 좀 비슷한 사업이었는데 옛날에 실내 화상 경마장 사업에 뛰어듭니다.
약 그 사업에 거의 모든 돈을 투자했다가 110억 이상의 부도를 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전남 순천에다가 6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을 지어놓으시고 분양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마사회협회가 경마장 장외 발매, 그러니까 경마장에 대한 티켓 발매 있죠. 이거에 대한 거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분이 되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로또예요, 로또. 그러니까 로또 판매권이 부여가 된 거예요. 이 신청화까지 이미 유충 오피스텔 건물에 받아놨기 때문에 사업은 정말 잘 나간 겁니다. 대박이 난 거죠. 이 사람은 건드렸다 하면 무조건 사업이 대박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갑자기 터졌냐면 사업 허가를 갑자기 취소합니다. 왜냐면 사업 허가가 나면서 더 많은 투자금을 넣어서 넣었는데 갑자기 사업 허가를 일방적 취소하는 이유가 당시에 전남 순천에 있던 시민단체들이 교육도시 순천이다. 사행성 업소를 짓지 마십시오. 라는 대대적 반대 피켓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물거품이 나게 돼요. 더불어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부동산 개발 관련 사기 혐의까지 구속이 되게 돼요. 오너였는데 이런 데까지 구속이 다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조금 잠시 후에 물론 이제 보석금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끝났다고 합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타자, 최고의 사업가. 하지만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이 약 27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석으로 풀려나고 전국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방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빚이 270억 원이나 있는 사람인데 아까 그 피해자 김모 씨랑 도대체 무슨 사이고 어떻게 내연관계지라는 그 부분, 바로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내연관계, 바로 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김모 씨를 조사하다가 이호성 씨로 갔고 이호성 씨를 조사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호성은 이때 당시 실제 교제를 2명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모두 돌아가시게 된 피해자 김모 씨와 그 다음에 따님 3분입니다. 첫 번째, 이분들과 여기에 계신 어머님과 실제로 교제를 하고 계셨고, 두 번째는 바로 차모 씨입니다. 얼굴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차모 씨와도 내연관계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된 칭으로는 양다리였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입니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당시 45세로서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오너셨습니다. 이호성과는 약 2년 정도 교제를 했다고 해요. 주변 진술로는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차모 씨, 일산 신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재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으신 분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2007년 8월 달에 만났다고 해요. 이제 2007년 12월까지 동거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텀을 보게 되면 이 범죄가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진전되기까지 약 8개월 정도를 양다리를 걸치고 계셨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김모 씨와 먼저 만나고 오랫동안 만나시다가 이 사건이 다 밝혀지고 난리가 나기 전 8개월 그 전에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있었던, 쉽게 말하면 이중 생활을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캐면 캘수록 뭔가 이상한 접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진술, CCTV 확인, 주변인 진술, 이호성을 조사했더니 양다리가 둘.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연 관계에 얽힌 부분들을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다들 돈 문제로 약간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있었던 그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서 조사를 하나씩 시작해봤는데 끔찍한 일이 발생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월 20일 날도 전화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2008년 2월 15일 날
김모 씨가 발견됩니다. 김모 씨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김모 씨입니다. 이호성의 내연녀였던 김모 씨는 2월 15일, 쉽게 얘기하면 2월 20일 연락이 안 됐던 그 전 5일 전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자신의 전세금이었어요. 며칠 뒤에 낼 전세 자금 1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부 다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5개의 은행에다가 3천에서 5천만 원씩 분산해서 넣어놔요.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들고 밖에 나가서 흰색 SM5 차량을 조수석을 타고 사라지십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추측성으로는 아마 이호성과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1억 7천만 원을 인출했을까에 대한 건 하나씩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월 17일 오후 5시, 6시 사이입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2008년 2월 17일 오후 5시, 6시에 보면 CCTV에 김씨의 둘째 딸, 보시는 대로요, 둘째 딸 19세였습니다. 귀가하고 셋째 딸이었던 13세 둘이 귀가를 하게 됩니다. 집 안에는 김씨,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CCTV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2월 18일 새벽입니다. 2월 18일 넘어가는 새벽 12시 10분경 이호성 씨 내연했던 김모 씨가 자신의 그 참치집 알바생 종업원들에게 나 며칠 동안 나 여행 갔다 올 거니까 잘 관리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두절됩니다. 그리고 첫째 딸, 위에 보이시는 첫째 딸 이분도 당시 20살 20대였는데 20살이었던 이분도 이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정확하게 2월 18일 새벽 12시 10분을 기점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2월 18일 오전에 김모 씨가 자기가 5개의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던 1억 7천만 원을 전부 이출합니다. 이때까지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2월 18일에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월 18일 오전에 1억 7천만 원을 인출하는 게 나와요.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서울 마포 창천동의 이 김모 씨 아파트에 김 씨 소유의 SM5를 주차하는 이분 차예요. 이분 차를 주차하는 남자가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이후에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2월 18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그 이후에 그 누구도 없었고 나왔던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 이 위에 나온 이 사람, 엘리베이터 지킨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충 느낌을 잤습니다. 2월 18일 오전이나 오후쯤에 돈을 인출하고 나서 오후쯤에 마포에서 김 씨의 집에 있는 아파트에서 김 씨와 김 씨의 세 딸을 죽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상황이 말이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오후 9시 14분에서 9시 56분경 약 40분이 넘게 CCTV 영상에서 카트를 끌고 와서 아파트로 가 5차례 왔다 갔다 하며 대형 가방을 옮기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날 밤 11시에서 12시경 김모 씨의 핸드폰으로 첫째 딸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밤 12시쯤 종료일 때였는데 그게 큰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아마 경찰이 판단하는 건 집으로 불러들인 것, 이미 다 죽여놓고 집으로 불려서 마지막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월 19일부터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새벽 4시 40분 큰딸 휴대전화가 전남 화순에서 한 기지국에 잡힙니다.